자,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는 얘가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얘가 그래서 요거 얘가 집어서 뭐 했냐면 얘네들 가만히 냅두면 굴러갔어요. 네. 이렇게 굴러갔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 생각해보자는 거지. 얘네가 예를 들어서 너무 빠르면 얘네들이 뭐 하냐면 얘네들이 실제로 강사가 심하면 굴러가네? 굴르면 안 되는데? 아 그래 얘는 안 굴르겠다. 이런 형태로 마찰력이 약하면 쟤는 마찰력이 좀 강하거든요. 마찰력이 약하면 최대한 마찰력을 넘어서면 얘가 뭐 하냐면 이렇게 스르스르 밀려나요. 근데 얘가 밀려나는데 우리가 밀려난다는 건 에너지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결국엔 뭐까지 가냐면 나중에는 분리문동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너네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요거 생각하면 되는데 너네가 어릴 때 해본 친구들도 있잖아. 미니카 다뤄본 사람. 미니카 만들어본 사람. 아 이거 아니요? 그냥 그 똑딱지 모터로 하는 거. 어떻게 알려? 미니까요? 어릴 때 많이 만들어본 친구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미니카를 보면 얘네들을 단추를 누르면 모터 때문에 얘가 그냥 밖에서 돌아요. 네. 근데 얘를 바닥에 떨구면 그 상태로 뭐하냐? 얘가 이제 앞으로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바닥에 대해 미끄러우면 뭐하냐면 맨 처음에는 미끄러지면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얘네들이 쭉 가게 돼요. 그렇기도 하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상식 중에 하나인데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인데 눈이 많이 올 때 마찰이 약하니까 자동차가 미끄러집니다. 근데 자동차가 미끄러질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뭘까? 브레이크 밟는다. 오히려 회전 운동을 막아버리면 더 미끄러집니다. 오히려 뭐 해야 되냐면 그때는 악셀을 밟아야 돼요. 무슨 얘기 속도를 내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제 다시 맞물려 돌아가면서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그게 이거랑 관련성이 있으면 오늘 할 거라. 뭐냐면 얘가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을 생각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 하는 경우냐? 자동차가 미끄러진다는 건 자동차 자체가 앞으로 가는 속도가 이만큼으로 큰데 뭐냐? 얘네들 회전 속도가 작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형태의 얘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회전하는 속도가 요것만 받는 경우. 그럼 결국에 얘는 쭉 앞으로 미끄러지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오히려 악셀을 밟아서 얘를 늘려야 돼요. 회전하는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맞닿았을 때 이제 비로소야 드디어 미끄러지지 않기 시작해. 그러면 얘네들이 가만히 냅둔다고 가정하면 가만히 냅둬도 실제로 자동차를 중립기어로 놓으면 우리 힘을 안 주면 알아서 이 운동하는 에너지가 앞으로 가는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느냐?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돼요. 가만히 냅두기만 해도 거기까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실제로는 얘가 속도가 줄고 얘가 속도가 증가하는데 그럴 때 작용하는 힘이 뭐냐? 그럴 때 작용하는 힘이 말 그대로 마찰력이에요. 이 마찰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뭐 하느냐? 이 마찰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회전하는 속도는 늘어나고요. 왜? 얘가 토크로 작용해서 얘네들은 에너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 그 마찰력이 가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요것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나중에 맞닿아져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지. 이런 예시를 하나 가져와서 좀 풀게요. 그러면 얘가 맨 처음에 가는 속도를, 맨 처음에 얘의 선속도를 V0라고 줍시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기본 속도를 오메가 제로라고 줄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두고 얘가 마찰이 이렇게 작용한다. 이렇게 사용하다 볼게. 그러면 당연히 마찰에 대한 건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습니다. 마찰력은 공식이 어떻게 돼?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야. 맞죠? 이 마찰계수 때문에 얘가 작용하는 거지. 근데 지금부터 결론부터 얘기할게. 얘네들이 미끄러지다가 분리운동이 됐잖아.
근데 마찰계속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히 마찰력 때문에 얘네 둘이 맞아졌는데 얘가 작용하는 건 사라집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보여줄게요 나중에. 네, 그러면 얘가 마찰력이 UM이 작용하고 얘네 질량 M이라고 두면 뭐일 거야? UMG일 거야. 마찰력은. 그 다음에 이 마찰력이 얘를 회전축으로 본다라고 치면 얘가 토크를 작용하잖아. 이 반지름 R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 8의 기는 R이지. 그러니까 토크의 크기를 구한다고 치면 얘는 뭐야? RF야. 그러니까 여기다 R에다가 UMG 이제 거로. 그리고 얘가 실제 작용하는 모든 힘이 R자 힘이고 R자 토크이기 때문에 얘가 뭐 하느냐? 얘가 MA이고요. 얘가 MR입니다. IR입니다. 네, 거기서 일단 I부터 잠깐 다시 한 번만 보고서 넘어갑시다. I가 회전완성이잖아요. 이 I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얘가 골이라고 이야기하면 얘는 R이라고 할 때 얘는 MR 제곱이에요. 원판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였어? 2분의 1 MR 제곱이에요. 이 정도는 대충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얘를 9라고 두면 얘가 꽉 찬 구라고 가정하면 그냥 공이야. 공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몇이냐? 얘는 5분의 2 MR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구 껍질이야. 탁구공 같이. 그러면 구 껍질일 때는 얘는 얼마냐? 3분의 2 MR 제곱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회전완성은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반지름 R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앞에 뭐가 붙느냐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질량 분포들을 이야기하고 얘가 형태 변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I는 하나의 뭐냐? MR 제곱의 R페 베타. 요거를 대입해서 얘기하고 이 베타의 정의가 뭐야? 회전완성을 MR 제곱으로 나눠준 것뿐입니다. 얘 정의예요. 형태 변수예요. 그것만 알아두고 합시다. 왜냐면 이걸 안 쓰면 안에 있는 게 너무 더 더러워져. 그러니까 베타라는 건 이 물체 어떻게 생겼냐 이 얘기야. 물체 생김새. 네. 여기까지 지울게요. 그러면 여기에 I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베타 MR 제곱 주문했어요. 오케이, 다 있겠네. 이건 돼. 이제부터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수학이야. 문자야. 알겠죠? 따라오면 돼요. 네.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속도라는 건 나중에 앞으로 가는 선속도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 V0에서 점점 마찰력 때문에 줄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AT만큼 이렇게 줄을 겁니다. 그리고 마찰력이 얘한테 뭐로 작용해? 토크로 작용하니까 점점 더 회전 각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할 거냐? 네, 각속도라는 건 초기 각속도에서 각가속도만큼 시간에 따른 변동을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V0 이제 마이너스 AT를 보면 A는 요거야. 분하니까 마이너스 UGT예요. 그냥 뭐 오메가를 보면 오메가 세로의 알파, 네 알파T인데 알파를 잘 보면 얘가 MR 제곱이지. 나눠버리면 베타 나눠질 거고요. M은 4 약분되겠네. 그 다음에 R분해 되겠네요. 그래서 뭐냐면 얘가 네 베타 R분의 UGT가 됩니다. 근데 얘가 분리분동이 됐다라는 건 결국엔 뭐 해주냐? 앞으로 나가는 속도와 회전 속도가 뭐 해진 거야? 이제 같아진 거야. 결국엔 우리가 뭐 한 거야? 이 얘를 파이널이라고 두면 이 V 파이널이 오메가 파이널이랑 같아져 버리는 거라고. R 오메가 파이널. 얘가 분리운동이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보면 여기랑 뭐랑 얘랑 네, 얘가 갖다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T항을 소거시켜보죠. 그러니까 T는 이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얘 전개하면 R오메가지고 요거 전개하면 R 사라지겠죠? 그럼 얘 넘기면 V0 마이너스 R 오메가 제로는 UGT 5 넘어왔어. 더하기 베타분의 UGT.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당연히 그러면 t로 묶을 수 있겠죠. UGT로 묶어버립시다. 베타 곱해버려. 그럼 얘가 베타의 V0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는 베타 곱하면 베타 더하기 1의 UGT 이렇게 묶어요. 결론은 t는 같아지는 시간은 뭐냐? 네, UG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의 V0 마이너스 R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가 마찰이 결국 두 개가 같아지는 시간에는 뭐 하느냐? 마찰계수가 작용해요. 마찰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눈이 아니라 정말 까끌거리는 데면 금방 바로 굴리운동한다고. 근데 눈이면 얘가 낮잖아. 오래 걸리는 거야. 오래 걸리는 거야. 얘 얘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얘를 집어넣어서 최종 속도를 보자. 네. 다시 최종 속도로 가버리면 신기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왜? V 파이널이 V0 마이너스 UGT인데 이거 자체에 U가 있어.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UG의 1 플러스 베타의 V0 마이너스 R 오메가 얘가 약분되거든. 결국엔 마지막 최종 속도는 뭐 하느냐? 마찰계수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을 만드는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야. 얘네가 어떤 형태에 이루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실제로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얘를 정리하면 이런 형태까지 정리됩니다. A 플러스 베타 통분하면 V0 더하기 베타 V0 마이너스 베타 V0 플러스 베타 R 오메가 제곱이 돼서 이거 사라지고 얘는 1 플러스 베타분의 V0 더하기 베타 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뭐가? V 파이널. 이런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V 파이널이 줄었어요. 회전 속도도 변했어요. 그럼 둘 사이에 결국엔 뭐였냐? 봐봐, 마찰력이 작용했어. 그리고 마찰력 때문에 얘가 움직였어. 움직인 거리고 마찰력 있어. 그러니까 뭐냐? 결국 에너지 손실이 있긴 있어요. 얘가 에너지 손실이 있거든요. 에너지 손실도 근데 중요한 포인트 뭐냐? 마찰력 때문에 작용하고 에너지 손실이 났는데 마찰 계수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말 그대로 최종 속도에 마찰계수 작용 안 했잖아. 실제로 그러니까 얘가 뭐였냐면 이 마찰계수가 거기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지. 어쨌다 이제 마찰계수가 작용하지 않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손실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어. 왜냐? 에너지 차이를 찾아보면 돼. 당연히 파이널 에너지에서 이니셜 에너지를 뺄 건데 당연히 우리는 얘가 회전운동도 있고 직선운동도 있어요. 두 개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M V 파이널의 제곱이고 당연히 2분의 1 ICM의 오메가 파이널의 제곱일 겁니다. 네, 최초 속도도요. 그러면 초기 최초 속도도 2분의 1 M의 V0 제곱 더하기 2분의 1 ICM의 V 요모멘트를 제곱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ICM은 어차피 우리는 뭐라고 가정했어? 베타 MR 제곱이라고 가정했고요. MR 제곱을 가정했고, 요것만 좀 이용하면 돼. 베타 MR 제곱이었고, 오메가 파이널이 뭐였냐면 그거야. 우리가 굴림운동 조건이 완성됐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을 수 있어? 네, 오메가 파이널에 R분의 V 파이널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K 파이널을 마저 정리하면 이거 나중에 쓰자. 얘가 베타 MR 제곱의 I니까 그 다음에 얘가 R분의 V 파이널의 제곱입니다. 그럼 R제곱 R제곱 날라가요. 그러고 나면 얘네들은 2분의 1M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V 파이널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앞에서는 1이 남고요. 뒤에서는 베타가 남습니다. 이렇게. 얘가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KR. 네, 얘가 이제 델타 K를 구할 건데 얘가 2분의 1 마지막이 M이 1 플러스 베타의 V 파이널 제곱이니까 얘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초기 속도 빼주는 거지. 초기 2분의 1 m v0 제곱 더하기 2분의 1 베타 mr 제곱에 오메가 제로 제곱. 네, 회전 운동을 이제 빼주는 거지. 정리만 하면 됩니다 이제. 네. i죠 얘. i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 제곱 처음 속도. 네. 이거 잘 보면 얘가 1 플러스 베타 얘랑 요 밑에 제곱이니까 이거는 날라가요. 그리고 2분의 1m으로 묶어버려요. 2분의 1m으로 묶어버리면 앞에선 뭐가 나오냐? v0 더하기 베타 r 오메가 제로 얘의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 뒤에서는 보면 2분의 1m으로 묶을 수 있죠? 2분의 1m으로. 그리고 하나 더 묶어야 돼. 미안해. 2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m. 이렇게 묶어야 되고 얘 이렇게 묶을 수 있고 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2분의 1을 일단 빼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베타가 없던 거잖아. 만들어야 돼. 얘 요거.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서는 네 베타 r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 이렇게. 네 이거 이제 정경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신기하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제곱하면 v0 제곱 더하기 2v0 베타 r 오메가 제로 더하기 베타 제곱 r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이고요. 뒤에 있는 거 잘 보면 v0 제곱 왜 빼기 베타 r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 빼기 베타 v 제곱 빼기 베타 제곱 r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날라갑니다. 그리고 뭐 날라가냐면 얘가 날라가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느냐? 얘가 남아요. 뭐가 남냐면 2v0 베타 r 오메가 제로 남고요. 앞에다 요거. 그 다음에 가운데 중에 얘가 남죠. 마이너스 베타 v0 제곱 마이너스 베타 r 제곱 오메가 제로 제곱 마이너스 베타 v0 제곱. 오케이 다 했습니다. 얘를 마이너스 베타로 빼버려. 그러면 얘네가 마이너스 2에 1 더하기 베타 m이고요. 네, 뒤에 있는 거 잘 보시면 얘는요 v0 r 오메가 제곱 v0 r 오메가 제곱 그래서 v0 마이너스 r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제곱 얘가 운동 성질이 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찰계에서 따윈 영향 줘 못 줘? 못 준다고. 예를 들어 보시면 당연히 시간이랑 얘네들 거리는 영향을 줘. 하지만 뭐 하느냐? 마지막 이런 손실에 영향을 줘요. 네, 이제 찐막입니다. 얘는 이제 분석을 할 거야. 도대체 얘가 무슨 의미지? 얘가 무슨 의미지? 라고 분석만 됩니다. 운동 에너지 손실 값을 봤더니 마이너스는 당연히 줄었다는 소리고 2분의 1이야. 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에 봐봐요. 1 플러스 베타의 베타 m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m에 조 올려서 그냥 진짜 이렇게 쓰자. 베타 m에 1 플러스 베타야. 그 다음에 v0 마이너스 r 오메가 제로의 제곱이야. 지금도 봅시다. v0 마이너스 r 오메가 제로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처음에 앞으로 나가는 운동과 회전하는 운동이 뭐예요? 상대속도입니다. 둘의 상대속도 차이입니다. 둘의 상대속도 차이. 실점. 어디? 질점에서요. 마지막 우리가 잡은 점에서요. 상대속도 차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에다가 제가 m을 곱할게요. 미안해. 그러면 얘가 이런 형태로도 보여요. 뭐냐? 선형 운동으로 바라보는 질량과
회전에서 바라볼 때의 형태의 질량이라는 거야. 선형으로 바라볼 때의 질량과 회전으로 바라볼 때 형태의 질량이랑 얘가 뭐야? 결국에 이 두 개의 환산 질량이라는 거야. 우리 어디서 배웠던? 이차원 충돌에서 배웠던 두 물체가 하나의 합체가 되거나 나눠지거나 할 때 두 물체를 물어볼 때 한마디로 볼 때 물체 두 개를 하나로 바라볼 때 얘를 뭐 하면 되느냐? 얘의 질량이 이걸 이것처럼 얘도 뭐냐?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얘네들은 실제로 뭐했냐? 아, 굴러가는 미끄러진 운동이었는데 얘네들은 아, 굴러가는 운동과 직선하는 운동 두 물체가 하나가 됐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결국에는. 만약에 완전 비슷한 충돌한 거지. 두 물체가 하나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뭐가 발생해?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에너지 손실은 당연히 뭐에 의해서 사라진 거야? 마찰력에 의해서 당연히 사라진 겁니다. 실제 에너지는. 이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계산하면 얘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원래는 제가 넣어놨다가 이 문제 되게 좋아해서 넣어놨다가 뺐습니다. 좀 빼긴 했는데 이 의미 자체가 이런 의미다. 그래서 마찰계산 영향 주지 않고 이렇게 영향 준다. 그래서 네, 이런 형태 투바디 시스템을 한마디로 바꾸는 거 어디서 한번 더 할 거냐? R3에서 한번 더 할 겁니다. 왜? 두 개의 행성의 운동 얘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예제 한번 풀어봐요.